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곳곳에 밀집해 있는 쪽방촌. 한 평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 안전 문제도 제기돼 왔죠. 어제 서울시가 영등포 쪽방촌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쪽방촌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서울시의 계획대로 기존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일 겁니다. 1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차례상 비용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3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지버스 공영 차고지 입체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교통 혼잡 문제와 지하로 들어가는 버스 차고지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 설계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축구장 4배 크기의 녹지 공간과 공공주택,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4.15 총선, 박영선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구로구 을 지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선 상황실, 구로구와 금천구 살펴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비롯해 각종 제수용품 준비에 바쁜 요즘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장만할 경우 18만 원대로 대형마트보다 3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의 전통시장 50곳과 대형마트 25곳 등에서 36개의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18만 7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대형마트는 22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5%, 금액으로는 3만 원 정도 더 저렴했습니다. 설 대표 음식 떡국의 경우 가래떡 1kg과 달걀 10개, 쇠고기 300g을 기준으로 모두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마련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특히 고사리와 도라지의 경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서보다 40% 수준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반면 대형마트에서 더 저렴한 품목도 있습니다. 쌀과 소면, 약과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최대 13% 정도 대형마트가 더 쌉니다. 결과 배나 사과 같은 과일류, 그리고 고사리 같은 채소류나 육류는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었고요. 그리고 약과나 청주 같은 가공식품류는 또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싼 편이어서 과일의 경우 선물 세트 물량이 줄어드는 설 연휴 직전에 사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 가락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17만 원대로 장보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주요 품목 가격 지수와 거래 동향 정보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서 설 직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장지 공영 차고지가 공공주택과 생활형 SOC 등이 조성되는 컴팩트시티로 재탄생됩니다. 서울시가 장지 공영 차고지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행을 마친 버스가 하나둘 차고지로 들어옵니다.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공영 차고지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주거와 상업, SOC가 밀집한 컴팩트시티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장지 공영 차고지 입체화 사업으로 기존 차고지가 지하화 또는 복층으로 바뀌고 840채의 공공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입체화 사업에 따른 각종 우려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교통 문제. 주민들은 주거지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을 걱정했습니다. 비좁은 인접도로에 대한 개선 대책과 함께 거여 마천 등 인근 택지 개발을 대비한 교통 대책도 물었습니다. 송파 파인타운에 좁아요, 길이. 도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건지. 마천, 거여,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이제 가빌지구 생기고 또 교산, 하남까지 되면은 그 이동하는 통행이 많아질 건데. 서울시 측은 다음에 있을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 주변 가로와 교차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교통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당연히 할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런 입주할 때 이제 차량을 좀 적게 대중교통 위주로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하화되는 버스 차고지에 대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지하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나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더 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서울시는 차고지를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스프링클러와 지능형 CCTV 등이 설치돼 현재보다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라리 그걸 지하에 넣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기 시설을 갖춰놓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새 CCTV도 다 이렇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블레인더를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이 밖에도 주민들은 기존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질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소음 문제를 재점검하고 대기질의 경우에는 차고지 입체화 과정에서 현재보다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생활형 SOC의 시설 배치 구상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어제 북부간선도로 상부 컴팩트시티 조성 사업의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했습니다. 당선작 연결 도시는 북부간선도로를 감싸는 터널형 복개 구조물을 설치해 도로 소음을 차단하고 도로로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한다는 비전입니다. 도로 상부에는 축구장 4배 규모의 녹지 공간과 990세대의 공공주택, 주민 편의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구로 금천 선거구입니다. 먼저 이곳 현역 의원을 살펴보면 구로구 갑은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 구로구 을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 금천구는 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한 이훈 의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경력이나 무게감이 상당한 인물들인데 그렇다 보니 이번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선거구입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정규 기자. 네. 자, 구로 금천 선거구 모두 여야 중진 의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선거구별로 차례차례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이목이 집중된 구로 을 선거구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선거구 모두 과거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3번 내리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입지를 탄탄히 다졌는데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 뒤를 누가 이을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여러 유력 정치인의 출마가 거론됐는데 현재는 청와대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씨의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윤 전 실장은 최근 각종 매체 출연에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며 성공한 정부를 위해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출마지를 구로구 을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조규영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도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구로구 을을 전략 공천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자기 나타난 후보는 승리할 수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낸 동시에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천 레이스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자, 구로구 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자유한국당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강효식 구로구 을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강효식 예비 후보는 구로구에서 3번의 출마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출마를 선언하며 3전 4기의 구로 기적을 이루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구의원 모두 여당이 차지해 지역 발전이 정체돼 있다며 이러한 학습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전 새누리당 구로구 을 당협협의회 의장인 문원일 예비 후보도 최근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민중당에서는 백성현 예비 후보가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아직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이종규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 밖에 구로구 을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마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선거판을 달구는 이슈입니다. 예. 자, 구로구 을 선거구 살펴봤고요. 구로구 갑으로 가볼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구로구 갑 선거구는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 여당에서는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내대표의 무게감 때문일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합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로 이번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당내 평가를 받으며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항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지식 구로구갑 당협위원장과 이남희 재정위원회 재정위원, 그리고 정의당 이호성 예비 후보와 민중당 유선희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바른미래당 김철근 지역위원장도 곧 선거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로구 살펴봤고요. 금천구도 살펴볼까요? 금천구 선거구는 이 여당의 공천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현역 이윤 의원 외에도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쟁에 가세했고 네. 여기에 이목희 전 의원의 출마도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인물은 모두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금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나름대로의 지지 기반도 다져놓은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상호 변호사가 공천 레이스에 뛰어들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현재까지 3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하면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금천구 당협위원장인 강성만 예비 후보와 김준용, 이창용 예비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두환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네. 자, 이 시간이 갈수록 여당은 강세 굳히기에 야당은 어떻게 뒤집을지에 대해서 이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구로구 금천구 살펴봤습니다. 엄정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편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던 강남구는 지난 총선에서 3개 선거구로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곳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합류 움직임 속에 전략 공천이냐 경선이냐를 놓고 벌이는 당내 신경전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20일 현재 강남구 총선에는 모두 22명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명, 자유한국당은 11명입니다. 예비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민주당은 강남 갑 지역에 4선 의원이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성곤 예비 후보가 일찌감치 배수진을 쳤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3개 선거구로 나뉘며 보수 텃밭 강남에서 첫 민주당 깃발을 꽂은 강남을 지역의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당 선거기획단장을 맡으며 서울 지역 총선 승리와 강남을 지역 수성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대한민국 전역의 승리를 서울시당이 이끌자. 역대 선거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게 공식처럼 된 자유한국당. 전략 공천설 속에서도 강남 갑 지역엔 현역인 3선의 이종구 의원이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데다 병 지역의 이은재 의원도 예비 후보 대열에 합류하면서 당내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 후보들 사이에선 반드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선거 제도가 빨리 장착이 돼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즉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경선이다. 현역 의원들의 총선 도전에 공천 문제, 선거구 통폐합 여부까지 후보들의 혼란 속에 강남 선거전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마포구 대흥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쯤 도봉구 창동의 한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장에 있던 한모 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벽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출입구 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돌본다는 의미의 마봄협의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마봄협의체가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희동 주민센터. 마봄협의체 소속 주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20명의 주민들이 모여 떡과 과일을 포장하고 차례용품을 챙깁니다. 설날을 맞아 연희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100가구에 전달될 물품입니다. 어르신들이 소외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명절 분위기도 안 나고 그래서 추석하고 구정에는 저렇게 과일 선물 세트, 그다음에 추석에는 송편 선물 세트해서 명절 기분을 느끼시라고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번엔 홍제3동 마봄협의체 회원들이 개미마을을 찾았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한참 지나 다다른 집, 80대 어르신이 홀로 거주한 곳입니다. 마봄협의체 회원들은 기부와 성금을 통해 마련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잠깐이나마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줍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만큼 이웃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나누고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참 뭐 아주 소소한 것부터 이제 다가가서 어르신들이 진짜 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풍지라든지 남들 안 하는 걸 위주로 이렇게 주로 행사를 했고. 마봄협의체는 서대문구 14개 동에 모두 구성돼 있고 300여 명의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들이 나서 마을을 돌보고 있는 것. 명절 성수용품이나 문풍지, 그리고 낙상용품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치매교실과 노인대학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희동 마봄협의체의 경우엔 1년에 40개 가까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40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 이와 같이 이제 명절 때 전달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이제 원예 치료라든가 또 치매 어르신 그 예방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계절별로 또 맞춤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마을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빨리 손길을 내밀고 있는 마봄협의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한 그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띕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은 강남구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복지 사업을 벌입니다. 딜라이브는 어제 강남구청 산하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스테이지와 협약식을 맺고 방송에 가입하고 있는 1인 가구 200여 곳에 매월 문화복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가구는 앞으로 1년 동안 최신 영화나 드라마, 예능 같은 딜라이브의 유료 VOD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약식에는 딜라이브 콘텐츠 사업실장 전미영은 총괄과 스테이지 정재욱 센터장이 참석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원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를 알리는 전단지 16만 부를 제작하고 지역 내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비치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72시간 내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집수리와 이웃 돕기, 물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돌봄 SOS 센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강동구 암사동 유적에서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윷놀이와 투호, 패기 등의 전통놀이와 선사시대 신석기인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선사 체험을 제외한 모든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양일간 암사동 유적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사동 유적 홈페이지와 강동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21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구로구 갑선거구입니다. 김재식 예비후보,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구로구 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42세 정당인 이남희 예비후보, 현재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청년부위원장입니다. 정의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호성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책특보입니다. 유선희 예비후보 53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중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문호정 예비후보, 나이는 74세,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 사업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국가혁명배당금당 구로구 갑 지역당원협의회 부위원장입니다. 서일래 예비후보, 72세, 캐나프 월드 미션연합 최고위원장입니다.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중앙조직위원회 고문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56세 의사 김장훈 예비후보,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구로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입니다. 구로구 을선거구입니다. 조규영 예비후보, 54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입니다.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강효식 예비후보, 현재는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입니다. 67세 기업인 문헌일 예비후보입니다. 전 새누리당 구로구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백성현 예비후보, 30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민중당 한미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 공동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권영웅 예비후보, 직업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입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경력으로 갖고 있습니다. 55세 회사원 정수호 예비후보,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구로구 수석위원장입니다. 납을 조금 사고 카드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심 좋고 덤도 더 얻을 수 있다지만 반대로 과연 정량일까 하는 의문도 갖게 합니다. 주차로 고사행할 바에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마트로 간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가격 싸다고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맘때면 어디가 더 싸다는 기사들도 많지만 마트 따로, 시장 따로인 정책만으로는 시장도 소비자도 힘듭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